안녕하세요. 샤론코치입니다. 저는 지금 산호제 골프 연습장에 와 있습니다. 남편이랑 아들이 지금 미국은 토요일 저녁이거든요. 답답하니까 또 아빠가 있으니까 골프 연습하러 갑시다 이렇게 나왔고, 저는 또 따라서 쫄래쫄래 따라와서 지금 그래도 햇볕이 드는 그런 자리를 잡고, 그리고 차 한 잔을 한 잔 사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하고 인스타 라방을 하고 있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오늘은 아침부터 조금 아들하고 여기저기 다녔어요. 느꼈던 거는 참 미국이라는 사회가 굉장히 거대한 사회고, 인종도 많고 또 경제적 수준차도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 나라를 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손을 흔들기 좀 해볼까요? 반갑습니다. 지금 일요일 오전이죠? 어서 오십시오. 그래도 여러분이 라방이 할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아서 볼 수 있는 시간, 컨디션이 좋아 보이세요. 아드님이랑 함께 하는 시간이 좋을 것 같다고요. 사실은 거의 그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아들이 이제 그 인도인 룸메랑 하우스 하나를 빌려서 이제 쉐어해서 사용을 하는데, 뭐 남자 2명이, 그리고 뭐 그 하루에 정말 20시간 이상 열심히 일하는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죠. 같은 대학 출신들이고요. 같은 대학원. 그러니 뭐 살림이 오죽하겠어요. 각자 해먹는다고 해도 뭐 식기류며 뭐 엄마가 이제 오래 살림을 한 사람의 눈에 볼 때는 부족하기 그지없죠. 그래서 그거를 그래도 많이 세팅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이제 집밥을 거의, 어제 같은 경우는 밥을 2번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 힘들어서 제가 오늘은 브런치로 했고, 저녁은 이제 연습하고 짜장면 먹고 가자 이렇게 해서 엄마의 노동을 조금 줄이는. 그런데 아직도 해 먹어야 될 식재료를 또 잔뜩 사다 놨거든요.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 날은 또 라스베가스 4박 5일 여행을 떠나기 때문에 그 전에 또 먹고, 또 갔다 와서 또 며칠 있으면서 다 먹고 또 가야죠. 혼자서 해 먹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서 오십시오. 그래도 인스타가 이렇게 손 흔들기라는 기능을 만들어서 라방하면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사인할 수 있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어서 오십시오. 저도 가끔 이제 그 지인들 인스타 들어가면 그렇게 눌러주면 또 기분 좋더라고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아침에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아들이 사는 지역은 마운틴 뷰예요. 구글 본사가 있고, 이 IT 쪽에 일하는 그런 개발자들, 엔지니어들이 많이 사는 그런 동네거든요. 마운틴 뷰에 플리마켓이 있는지 알아봐줘 이랬는데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설로 주말에만 이제 오픈되는 플리마켓이 있어서 알려줬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원하는 물건들은 많이 없을 수 있다. 저는 앤틱 무슨 그릇이나 장식품 이런 걸 사고 싶었었거든요. 그랬는데 별로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도 혹시나 해서 이제 갔죠. 근데 이 미국은 특히 그 히스패닉들 있죠. 그분들이 블루칼라의 그 워커로서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한식당 가도 주방에 있거나 아니면 호텔 가면 청소하는 분들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히스패닉들이 되게 많은데, 그 마켓도 그런 마켓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60년대, 70년대 한국의 그 오일장의 좀 큰 버전, 빅 버전. 그래서 재밌었던 거는
정말 1불, 2불짜리 옷이라든가 장난감이라든가 이런 게 또 많았고, 그리고 왜 그 장터 가면 미용사들 있잖아요. 헤어컷. 예, 그래서 줄 쭉 서서 거기서 정말 적은 돈을 내고 머리를 손질하는, 예, 그런 풍경도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 주차비만 10불이었어요. 그러니 뭐 하나는 사고 싶지 않겠어요. 본전을 뽑겠다. 근데 살 거는 별로 없었고, 이제 요리하다 보니까 우리 그 뭐 거품 같은 거 건지는 그런 국자 같은 거 있죠. 망이 고운 거. 그게 집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 3불 주고, 네, 사가지고 왔습니다. 아, 라이크님, 네, 어서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씁쓸하게, 세상이 이렇구나 이러다가 이제 그 로스 알토라고 아주 이 지역에서 굉장히 팔로알토, 로스 알토 이런 쪽이 또 부천이거든요. 예, 거기 근처에 되게 싱싱한 과일 같은 거를 파는 그런 집이 있어요. 가끔 이제 아들이 거기에서 이제 과일을 사서 먹고, 지난번 제가 작년에 왔을 때도 한번 갔던 데거든요. 그러니까 또 거기는 민도도 다르고 이 경제적인 규모가 너무 다른 거예요. 또 그러다가 이제 로스 알토로 와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 거기가 아주 부촌에 그 샵들이 있고, 작년에 왔을 때 미국의 그 암협회가 이제 운영하는 약간 도네이션 샵이에요. 그래서 그 암 환자들이 기증하는 옷이라든가 물건이라든가 뭐 작품들 이런 것들을 아주 저렴하게 팔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한두 개 사고 이제 기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거기 좀 가보고 싶다. 예, 그래서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잠깐 가서 제가 오늘 구입한 게 이 아이입니다. 보실래요, 여러분들? 예. 이거는 제가 75불에 샀는데, 원래 가격은 100불이었는데 25% 할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디자인이 유니크하고, 또 그런 데를 가면 그 유리로 잠가져 있는 그런 데 있잖아요. 우리 왜 코스트코 가도 유리 안에 직원이 와야지 문 열어주는 물건들은 되게 고가인 거 아시죠? 그래서 딱 보고 마음에 들어서 봤더니 앤틱이고, 멕시코에서 유명한 뭐 텍스코라는 지역이 이제 되게 그 산업이 발달된 데인가 봐요. 그래서 순은에 요거는 보석이더라고요. 초록은. 그래서 굉장히 유니크한 그 귀걸이가 있어서 제가 얼른 사가지고 왔거든요. 예. 사가지고 와 보니까 이게 이제 비싼 건지 싼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이제 귀걸이에 설명이 좀 있었어요. 몇 가지 설명이. 그래서 그거를 사진 찍어서 칠치PD한테 물어봤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했더니 굉장히 좋은 거라고, 또 이 보석도 뭐 이름 알려주더라고요. 예, 제가 기억은 못하네요. 여튼 오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김미영님, 네, 어서오세요. 네, 늘 잘 듣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요일 아침이라서 이제 아이들 이제 아침 뭐 자는 애들도 있고 뭐 안 일어난 아이들도 있죠. 저는 항상 아이들 키울 때 일요일 날에는 아예 깨우지도 않았어요. 그냥 푹 자라. 그러면 이제 애들이 이제 한 명 한 명씩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항상 좀 일찍 일어나기 때문에 아침부터 이제 막 이제 일을 하고 있어요. 주로 뭐 컴퓨터 작업이죠. 일하고 있으면 좀 이따가 이제 딸 일어나고 아들 일어나고 그러면 이제 하나씩 이제 먹을 거, 뭐 짜파게티 먹고 싶다면 짜파게티 끓여주고, 딸은 또 너구리를 좋아했어요. 너구리 끓여주고, 또 남편은 또 신라면 끓여달래요. 그러면 또 신라면 끓여주고, 아니면 뭐 또 우르르 한번 같이 어디 나가고. 그래서 일요일은 저희는 무조건 자는 시간이거든요. 일주일의 피로를 다 풀어라. 그래서 잠은 정말 많이 재웠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자는 걸 좋아해요. 저도 일을 많이 하는데 푹 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요일날 저는 아침에 뭐 과일을 잡거나 이런 거는 하지 말아라. 애들 그냥 일주일의 피로를 푸는 날이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에게 강의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집집마다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아침을 꼭 먹는 직업군들 있죠. 뭐 교사라든가 아니면 뭐 육체 노동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은 아침을 꼭 먹어요, 부모가. 그러면 자식도 꼭 아침을 먹이더라고요. 그리고 아침부터 막 움직이고. 뭐 그런 집은 아침 일찍 운동을 나가도 되고 괜찮죠. 예. 근데 저희 식구들은 전체적으로 다 올빼미형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막 육체 노동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침을 잘 안 먹었어요. 저부터 잘 안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도 잘 안 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교 갔다 와서 항상 고기 구워서 밥을 먹였죠. 네. 집집마다 다르다. 그러니까 하루에 필요한 영양만 충분히 공급하면 되고, 일주일에 한 번은 저는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여행을 와서도 오전 오후로 나눠서 스케줄을 잡아요. 예, 오전 일정 잡고 좀 쉬었다가 오후 일정 잡고 이래야지, 이거를 하루 전체를 쓰기는 너무 체력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거를 몇 년 전부터 깨달았던 것 같아요. 오사카 갔을 때였는데, 오사카에 자유여행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숙소를 지하철역 근처로 잡았죠. 예, 그랬는데 확실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 일정 보고 집에 호텔에 와서 잠깐 자고 다시 돌아가고 이러니까 훨씬 더 알차게 여행을 할 수 있었거든요. 예. 택트 준트님 반갑습니다. 코치님 여행 사진들 잘 보고 있어요. 일요일 오전에 반갑습니다. 네. 여행 사진을 많이 찍죠. 많이 찍는데 이제 남편이랑 아들이랑 주로 찍고요. 저는 이번에 오즈모 포켓3를 가져왔는데 이게 또 꾀가 나서 찍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뭐 굳이 그렇게까지 이런 느낌? 그래서 거의 안 찍고요.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뭘 할 건가, 그건 이제 사진을 선택해서 그날의 스토리를 만드는데 그것도 매일매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뭉쳐서 그냥 이벤트별로 하는데 사진 좋죠. 특히 요즘 아들이 사진을 잘 찍던데요. 내가, 야, 네가 그동안 많은 여인들을 찍어줘서 이렇게 잘 찍는구나, 제가 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저는 블로그에다 사진을 이제 정리하는데, 그게 이제 제가 그때 우리 샤플 아너스 강의 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블로그에 사진을 정리할 때 여러분이 날짜 순도 의미 없고요. 장소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나라별로 하면 미국 이래서 말머리를 만들어도 좋고요. 아니면 미국에서 어느 지역 뭐 이런 식으로 만들면 나중에 여러분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사실 블로그로 영업을 한다는 거는 극히 일부고, 우리 일반 엄마들한테 블로그는 우리한테 그냥 기억 창고, 예, 우리의 보물 창고, 우리가 검색해보는 그런 거를 활용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도 내가 그때 미국 어디 갔었지, 언제 갔었지, 뭐 입었지, 날씨 어땠지, 이럴 때는 오히려 그렇게 검색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정리를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사진을 올릴 때는 제가 제일 예쁜 거 위주로 올리죠. 뭐 제가 주인인데요. 뭐. 근데 그래도 이때 참 분위기가 좋았어, 이때 느낌이 있어, 그 모먼트를 기억을 하거든요. 항상 추억이라는 거는 물론 어떤 사건은 굉장히 임팩트가 커야 되고요. 그 모먼트는 우리 뇌에 굉장히 각인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다. 어서 오십시오. 네. 댓글 주셔도 제가 뭐 답변 드릴게요. 여행 관련된 것도 좋고, 세 분 가정 너무 보기 좋습니다. 저도 아이 대학 가면 코치님처럼 여행 많이 다니고 지내고 싶어요. 아이들이 대학을 가면 이제 부모랑 여행을 못 해요. 예, 그냥 아이가 대학 가기 전에, 그것도 한 중학교 1학년 정도까지는 부모랑 여행을 가도 그냥 재미있고요. 이제 사춘기가 오고 입 대빨 나오면 불편해요. 아이랑 여행 다니는 것 자체가. 예, 그리고 또 대학에 가면 대학교에서 자기들끼리의 그 막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여행이 또 어려워요. 실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진짜 서로 예의를 갖춰서 하는 약간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로 가는 여행. 왜냐하면 다 성인이기 때문에 말도 되게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번 여행 같은 경우는 아들이 애써 기획을 한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아니면 뭐 약간 재미없어 하거나 이러면 진짜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워요. 아까도 이제 라스베가스 이제 그 플랜을 짜는데 남편이
아, 뭐, 거기 뭐 볼 거 있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제 아들 들으라고. 남편 여기 놔두고 간다고. 기대하라고. 그런 거죠, 뭐. 네. 늘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인상이 너무 편안하고 행복해 보이세요. 예. 제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20대, 30대에 뾰족했던 인상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좋아요. 저도 좋아요. 그리고 작년 추석 때 제가 그 실 리프팅을 했었거든요. 예. 그게 좀 효과가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1년 전쯤, 1년 전쯤이나 6개월 전쯤에 제가 눈 아래를 위아래를 했었어요. 이제 눈이 다 밖에 처져가지고. 왜 상한 검, 하한 검 이런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위는 이제 살짝 찍기만 했고, 아래는 여기는 좀 다시 조금 이렇게 그 지방 재배치 이런 거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리프팅을 딱 한 번 해봤어요. 저는 원래 성형외과 안 가고 피부과를 안 가죠. 예, 성형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근데 전체적으로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워낙 잘 웃잖아요. 그래서, 아, 이것도 약간 효과가 있구나. 그래서 저는 막 거창한 거는 원하진 않는데, 그래도 뭐 요 정도는, 그래서 저도 요즘에 되게 마음에 들어요. 제 인상이 좋아진 것 같아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 좀 더, 그렇죠. 조금, 순해졌다 그럴까? 예, 인상이. 예, 그게 좋아요, 저도. 네. 그래서, 이게, 조금씩 손을 봐야 되는구나. 물론 뭐 과하게 필러를 맞거나 아니면 저는 이거 너무 싫어요. 피부과 가서 너무 많이 땡기거나 피부과 가서 레이저를 너무 많이 해서 반짝반짝해 하거나 인간 같아 보이지 않는 그런 얼굴들 있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 일상에서 보는 사람 같지 않는 얼굴들. 예쁘긴 예쁜데 사람 같지 와우. 지금 쓰러졌어요.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보이나요? 네.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지고 살짝 쓰러져서, 예. 오고고. 저한테 오는 건 아니죠? 쓰러지고 바람이 많이 부나봐요. 그래서 지금 원래 타석에서 지금 아들하고 남편이 운동을 하는데 거기가 그늘져서 춥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양달 쪽으로 왔는데 바람이 좀 부나 봐요. 예. 샌프란 날씨가 조금 요상해요. 예. 아들이 여행 기획자 부럽네요. 이번 여행은 아들이 전적으로 그래서 이제 호텔하고 그다음에 뭐 중요한 이벤트들 예약 이런 거 다 했는데 그렇다고 부모가 뭐 아들을 뭐 다 삥 뜯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들도 뭐 월급쟁인데. 그래서 이제 몰래 뭐 저희가 기본으로 경비를 내놓은 것도 있고 아니면 큰 것들 특히 요즘에 장 보는 거는 다 제가 다 결제하고요. 그리고 한국 돌아가서도 또 감사 인사를 해야죠. 저는 부모가 자식이 아무리 잘 돼도 부모가 자식이 그 돈을 다 내는 거는 한 번은 하겠죠. 한 번은. 근데 아마 다음부터 안 할걸요. 예, 그거 아까워서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아들도. 잠깐만요. 네.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예, 비용을 이제 가급적이면 많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모도 자기 능력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뭐 그거 외에도 감사하죠. 2년치 휴가를 낸 거예요. 2년치 휴가를 3주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1주, 2주, 3주를 다 이벤트를 만들어서 예, 아들이 이제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종종 코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듣고 있어요. 예, 너무 좋아요. 전 여러분에게 이제 제가 살아가면서 느꼈던 그런 그 순간순간의 감정들 그리고 어찌 보면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철학, 가치관 이런 것들을 이제 되게 순수하게 예, 솔직하게 말하죠. 근데 이거는 정답은 아니지만 이런 삶도 있고 또 그렇게 사니까 좀 편한 것 같아. 이런 느낌? 그런 것들도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 너무 거창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또 인생을 너무 무책임하게 살 수도 없고, 예. 가급적이면 저는 here and now예요. 최선을 다해서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최선을 다한다. 그래야지 후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게 흘러가면 그만인데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는 사용자의 몫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주어진 그 시간을 가급적이면 유의미하게 쓰겠다. 그런 생각을 항상 해요. 뭐 그렇다고 그게 뭐 100% 일만 하는 건 아니죠. 쉴 때도 확실하게 쉬고 놀 때도 확실하게 놀고, 예, 일할 때도 확실하게 놀고. 그 확실하는 거는 절대적인 그런 가치는 아니고요. 내가 느끼기에, 내가 역량이, 내가 할 정도의 여력이죠. 뭐 세상에 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는데도 몸이 망가지면 끝이죠. 예,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은 이제 맨날 한식이 지겨워서 브런치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오늘 재미있는 팁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일회용으로 왜 그냥 끓여만 먹는 것들 중에서도 그 봉투에 들어있는 호박죽 있어요. 호박죽. 그리고 시장에 가면 또 할머니들이 호박죽을 또 쏘아서 팔죠.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 사세요.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저 여기에 올 때는 저는 그 봉투에 들어있는 걸 사왔거든요. 냉동 보관 안 해도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사서 포인트는 그거를 이제 한 통을 냄비에 담아요. 불은 절대로 강불에 하면 안 돼요. 눌러 붙으니까. 거기다가 우유를 넣어요. 우유를 넣어서 이렇게 저어요. 지면서 수분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에 뭐 단맛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꿀을 넣어도 되는데 기본으로 달아요. 그런 음식들 자체가 안 넣어도 돼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홀푸드에서 우유를 샀는데 우유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그럴 때 저는 그냥 우유 중에서 조금 비싼 거를 좀 사요. 그냥 얼마래도, 단돈 얼마래도. 잘 모르니까. 모를 때는 비싼 게 낫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제 냄비에다가 그 호박죽을 넣고 그 다음에 우유를 넣고 이렇게 저어서 약간 묽게 만들었어요. 물을 조금 넣어도 돼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에 제가 먹을 때 아주 비싼 올리브 오일을 위에 쫙 떴어요. 이걸 왜 했느냐, 제가 이번에 나파밸리 갔을 때 아주 좋은 리조트에 있었거든요. 그 안에 레스토랑이 있었는데 레스토랑 안에 펌킨 숲을 팔았어요. 근데 딱 그게 그런 거였어요. 예, 그런 그 숲에 위에 올리브 오일을 이렇게 뿌려서 뭔가 그 또 다른 색다른 풍미를 약간 넣어주더라고요. 맛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먹었는데 우리 또 남편은 또 그걸 좀 싫어해요. 그래서 남편 거는 빼고 그러니까 이거를 먹을 때 살짝 뿌려 먹어도 되거든요. 엄청 근사합니다. 엄청 근사하다. 그리고 아스파라거스가 되게 한국에서는 스테이크 집에 가서 우리가 많이 먹죠. 근데 여기는 되게 많으니까. 그래서 그 부위도 제가 그 부드러운 부위를 갖다가 이제 고기 구울 때 옆에 얹어서 주고 통마늘도 얹어주고, 예, 그래서 나름 제가 격식 있게 아이들을 먹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들은 자기는 베이컨을 먹겠다. 그리고 남편은 소시지를 먹겠다.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소시지도 하나 좋은 거 사고 베이컨도 되게 종류가 많아요. 근데 가급적이면 저염으로 사는 게 좋죠. 베이컨 좀 짜니까. 근데 전 몰랐는데 제가 어릴 때도 아들을 베이컨을 많이 먹였었거든요. 기억은 받아들이는 자의 몫인가 봐요. 베이컨을 자기가 굽겠대요. 그래서 구워 그랬더니 삼겹살처럼 굽는 거예요. 여러분, 베이컨은요 반드시 기름을 쫙 빼야 돼요. 아주 너무 바삭할 정도 아니지만 그래도 3분의 2 정도는 다 구워서 기름이 줄줄줄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꺼내서 키친타올에다가 기름기를 좀 빼고 그렇게 먹어야 되는데 얘는 엄마 나는 좀 덜 익은 게 좋아 뭐 이런 느낌 있죠. 아니야, 이 고기는 그렇게 먹는 건 아니야. 베이컨은 안 돼. 이래서 또 알려주고 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 이게 모르는 게 많겠구나. 물론 저도 뭐 잘하면서 모르는 게 많았죠 뭐. 근데 일단 식생활은 또 중요하니까. 예, 그래서 또 그거 오늘 알려주고, 예, 그 다음에 샐러드 또 만들어서 예, 소스에서 먹고, 그러니까 베이컨, 계란 후라이도 먹겠대요. 계란 후라이, 그 다음에 소시지,
그 다음에 샐러드, 네, 그리고 숲, 그리고 빵은 올리브 그 통밀빵 같은 거 하나랑 바게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살짝 구워서, 네, 그다음에 잼도 오르가닉 잼 또 사다가 먹고 그러니까 뭐 푸짐해서 저 먹었는데 배에 안 고프더라고요. 든든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 아이들 해줄 때 베이컨을 막 그 미지근한 뭐 중불에 구워서 기름 둥둥 떠 있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거 다 뺏겨 먹는 거다. 뺏기는 거다. 안녕하세요. 호박 수프 꿀팁이네요. 해봐야겠어. 진짜 맛있어요. 진짜 고급지고 저는 이제 그 도곡동 살잖아요. 대치동에 미도 아파트가 있거든요. 미도 상가의 지하에 호박죽 파는 할머니가 계세요. 근데 호박죽도 팔고 죽 여러 개 파는데 저는 호박죽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미도 상가. 그거는 되게 오래 먹을 수 있어요. 그거는 한꺼번에 끓이면 안 되고 덜어서 우유 넣고 물 조금 넣고 이렇게 저어서 예, 스프 만들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뭐 후추나 소금 살짝 해도 되고요. 안 하면 싱겁게 먹어도 되고. 근데 저는 이제 미국에 와서 이번에 올리브 오일을 좀 뿌리니까 맛있구나를 또 깨달은 거예요. 예.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맛있어요. 여기는 이제 야외 골프 연습장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당연히 실내에 뭐가 있는 줄 알았더니 없고 바깥에 이렇게 부스가 있고 직원이 한 명 제가 가까이 가니까 얼른 뛰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핫티를 하나 먹고 싶은데 가능하니? 왜냐면 메뉴에 핫티가 없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3분 동안 물을 끓이면 가능하대요. 그래서 주는데 진짜 오래된 그 티 있죠. 그 티백 티. 그거 한 20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보기엔 유효기간도 지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벤틀리 파이니스트 티래요. 브랜드는 또 있나봐요. 그래서 마땅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베리 종류 약간 상큼한 거 3불 주고 하나 사서 먹었습니다. 3불 맞나? 저 금액을 못 봤네. 재밌지 않아요? 어디 가도 이제 굶어 죽진 않죠, 뭐. 네. 여기 너무 추울 것 같더라고요. 지금 벌써 해가 졌어요. 해가 져가지고 으스스하고 이제 아빠랑 아들이랑 이제 그 볼을 처음에 들어오면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그 기계에서 돈을 주고 카드를 내고 이제 볼을 사잖아요. 네, 그것까지 이제 하고 오겠죠. 재밌죠, 뭐. 원래는 이제 아들이 엄마는 집에 있으라고 하는데 남편이 엄마 혼자 집에 있으면 뭐하냐고 같이 오라고. 그래서 저도 뭐 잘됐다. 그냥 와서 여기서 라방이나 해야겠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인스타에서 라방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기회가 이렇게 잘 안 잡히더라고요. 옷 핑크 색깔 너무 잘 어울려요. 얘는 제가 빈티지에서 산 거예요. 네, 저 빈티지 가끔 가요. 네, 근데 얘 옷 좀 커요. 저한테 박시한데 그냥 가디건 스타일로 입으면 되더라고요. 색깔 예쁘죠. 네, 그래서 제가 가끔 또 이런 샵도 좋아해요. 어딜 가면. 근데 제가 몸이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작은 옷들이 의외로 많이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얘는 그냥 제가 가디건으로도 입어도 되고 또 이제 점점점 화사한 색이 더 잘 어울린다고 느껴요. 왜냐면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옷까지 더 칙칙하게 입으면 이제 칙칙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쁘죠, 여러분들. 예, 그리고 되게 편해요. 편해서 그냥 뭐 스트루마뚜루 예, 이런 식으로 입을 수 있고, 얘는 이번에 유니클로에서 산 이너인데요. 이게 이렇게 얇은 게 한국에 별로 없어요. 그리고 길이가 짧아요. 예, 짧고, 그래서 얘는 그냥 이너로 입기 딱 좋고 너무 싼 옷이고. 근데 유니클로가 아주 싸진 않는데 그래도 뭐 저렴하죠. 예, 그래서 얘는 또 했죠. 그래서 이너로 이렇게 입으니까 오늘 또 상큼하죠. 옷을 되게 오래 입어요. 오래 입는데 또 입고 싶은 옷만 입죠.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옷이 많은데 입을 게 없다고 이야기 하시죠. 근데 저는 조금 잘 챙겨 입는 편이에요. 골라서. 지호님, 네, 주말 아침 라방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예. 미국은 시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라방 할 때 보니까
미국 시간으로 9시에 하니까 한국에 그때 1시인가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시차가 되게 어려운데 지금 여기 저녁에 하면 여러분들이 또 이제 한 11시 정도 됐나요 지금? 그러니까 또 여러분 또 이 주말은 또 편하잖아요. 예, 그래서 합니다. 제가 오늘 착장 중에서는 제일 비싼 건 얘예요, 사실. 얘가 이제 비싼 모자, 프라다 모자인데요. 저는 여러분한테 이거 하나 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처음에는 인천공항에서 뭔가 하나 사고 싶은데 특별히 필요한 건 없어. 근데 그래도 만족이 안 돼. 뭐 이럴 때 있죠. 그러다가 우연하게 프라다에 가서 제가 모자를 하나 샀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저한테 어울리더라고요. 예, 보통 모자가 스몰 사이즈, 미디엄 사이즈 이렇게 사이즈가 나오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얘가 천이 그 프라다 천 아시잖아요. 예, 로 색상도 굉장히 다양한데 얘가 되게 비싸요. 한 7, 80만 원 할래나? 그래서 옷값이에요, 모자값이. 그래서 어느 날 이걸 하나 샀는데 이 색이 아니라 그때는 무슨 색을 샀지? 약간 베이지 계통을 샀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미쳐서 산 거예요. 내가 외국 나가는데 뭐 내 거 위에서 하나 못 사 뭐 이런 약간 억가심정 같은 느낌 있죠. 억지 부리는 거죠, 뭐. 하나 샀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모자가. 그래서 저는 스몰 사이즈, 제가 여기가 좀 작거든요. 스몰을 드는데 사계절을 써요, 이 모자를 갖다가. 아주 겨울에, 한겨울에 펄을 쓰기 전에는 3계절을 쓴다고 봐야죠.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욕심이 또 무력이 막 생겨서 그러다가 또 하나 산 게 검정을 또 하나 샀어요. 또 어디 여행 갈 때 또. 그리고 또 어느 날 봤더니 이미숙 씨가 이렇게 스트라이프 모자를 쓰고 나왔는데 방송에서 어디 건지를 모르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것도 프라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이 모자가 3개 있나 보다. 3개 있나 보다. 미친 거죠. 네. 근데 웬만한 모자 여러 개 사는 것보다 저 모자 많잖아요. 얘는 막 구겨도 되고 일단 접어서 와요. 접어서 오고 색깔별로 사신 거 아니에요? 아니 색깔별로 사면 너무 비싸고 그냥 3개, 얘 3개 있어요. 3개. 근데 이제 얘가 여기가 좀 높아요. 그래서 한국인에게 조금 안 어울릴 수는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좀 낮은 거, 여기가 좀 낮은 모자가 또 있어요. 그거는 어디 거냐면 쿠치넬리. 거기 모자 진짜 예뻐요. 거기는 약간 조금 올드해 보이긴 한데 거기는 쉐이프가 되게 예쁘게 나와요, 모자가. 그래서 이런 이 무료계 세계로 자꾸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산 거는 또 오래 쓰고 자주 쓰게 되더라고요. 합리합니다. 집에 진짜 모자가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엄청 많은데 쓰는 것만 써요. 쓰는 것만 또 씁니다. 모자 좋아하죠. 이번에는 모자 안 샀어요. 저도 양심 있죠. 쿠치넬리 모자 예뻐요. 그거는 더 비싸요, 프라다보다는. 네, 뭐 재미있게 사는 거고. 제가 나이에 비해서 옷을 조금 젊게 입는 편이잖아요. 제 친구들은 막 다 무슨 정말 그 실버들 패션 딱 입거든요. 저는 또 그런 거 싫어해가지고 캐주얼하게 입고, 또 이번에 또 제가 인스타에 정장 사진 보여드린 거 있죠. 그것도 그거는 이제 국산 브랜드인데 그거를 또 저 아는 샵에서 저한테 거의 강매해서 제가 산 옷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단추가 이렇게 쪼르륵 있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거 이번에 사서 원래 그거 입고 와이너리 가려고 했는데 와이너리가 뭐 그냥 그런 복장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네. 쿠치넬리야 뭔들 비싸서 그렇지 원단이며 다 고급지게. 그렇죠. 그래서 거기 모자가 2개 있어요. 빨간색 모자랑 약간 베이지색 모자. 예. 근데 빨간색 모자는 좀 안 어울려서 나이 들어야겠더라고. 제가 빨간색까지 모자 쓰기에는 내가 좀 억울하더라고. 그래서 안 써요. 예. 얘는 그냥 저기 빈티지에 산 거예요. 예. 그래서 얘는 진짜 싼 옷이에요. 예. 싼 옷이에요. 빈티지 좋아해요. 가끔 가서 건져와요. 원래 몰랐는데 저도 그런데 옛날에는 좀 갔었는데
한동안 또 잊혀 있다가 어느 순간에 또 어느 매장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갔는데 많지는 않죠, 뭐 물건들이. 그리고 빈티지에도 짝퉁이 또 많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안 팔리는 옷들 제가 주로 건져오거든요. 그러니까 싸게 건져오죠. 예. 그래서 얘는 그냥 여행 갈 때 그냥 둘둘 말아서 갖고 다니는 애예요. 그러면 사진 찍어도 좀 화사하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여튼 돈을 쓰려고 궁리하는 거는 끝이 없다. 네. 이번에도 아까 챗GPT한테 라스베가스의 여행 일정 이제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뭐 맛집 추천해라 이제 정보를 알려줘요. 60대 부부와 30대 미혼 아들이다. 3명이 여행을 간다. 4박 5일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뭐 여행 코스, 그 다음에 뭐 음식, 그 다음에 뭐 쇼핑할 거, 공연 볼 거, 이렇게 다 세분하게 물어봤더니 얘가 뭐 쭉 알려주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일정에 맞게 아들하고 이제 의논을 해야죠. 뭐 호텔은 잡아놨고, 이제 거기서 렌트 쓸 거니까 그냥 뭐 오거나 렌트 쓰면 되겠죠. 뭐. 네, 그래서. 네, 여러분들도 이제 집에 막 애들 키우다 보면 사실 나를 꾸미는 건 좀 어렵죠. 우리가 뭐 내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살림을 해주는 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좋은 요령은요, 옷을, 내 옷장을 그냥 그 색깔별로 조금 나눠놔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근데 색깔이라기보다는 그래도 계절별로 나누기는 하지만, 그래서 레이어드 해서 입으면 좋아요. 패키지 아니고요. 저희는 자유여행. 그러니까 아들이 미국에 살고 여기는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 마운틴 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온 데는 지금 산호세 같이 다 붙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도메스틱으로 국내선으로 라스베가스가 2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예, 2시간 가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요즘은 뭐 웨이모도 있고 우버도 있고 뭐 렌트 해도 되고 뭐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너무 편해요. 그리고 일단은 챗GPT가 더 알려주니까 너무 편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아들이 끝났나 봤더니 아닌 것 같아요. 아들은 미국에 살아요. 미국에서 이제 일하고 있죠. 그러니까 작년에도 한번 왔었고, 올해도 왔고, 이제 1년에 한 번. 아들은 여기 살 거예요. 예. 아들은 뭐 직업이 미국에서 할 수 있는 직업이니까. 저는 한국이 좋고요. 일단은 언어적인 것도 불편하고요. 그리고 뭐 먹거리. 근데 뭐 이번에 H마트 가보니까 없는 게 없던데요. 없는 게 없어요. 10년 전에 샌프란시스코 갔다 왔어요. 너무 좋겠어요. 10년 전이 더 좋았어요, 샌프란은. 지금은 조금 약간 황폐해졌어요. 그 옛날에 샌프란이 훨씬 좋다. 아드님은 서부 생활이 더 좋다고 하죠. 아니, 이게 IT, AI, 실리콘밸리에 있으니까, 이 실리콘밸리가 서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뭐 고물가, 그 다음에 뭐 임대료 진짜 비싸고, 물가 비싸고, 뭐 세계에서 제일 비싼 데니까 아들 말은 뭐 스위스보다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도 여기가 이 산업이 지금 태동돼 있고 산업이 발전되는 데니까 여기 살아야죠. 뭐. 세금도 엄청 비싸고요. 예, 맞습니다. 예, 너무 털리는 게 많으니까 아예, 그러니까 아들은 그냥 그 급여 같은 것도 세후 그리고 보너스 말고 그냥 베이직 그 급여만 기준으로 삼더라고요. 뭐 이것저것 이제 더 이제 들어오는 거, 인컴들이 많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아예 신경 안 쓰고 그냥 투자한다고 하더라고요. 지난주에는 아들이랑 교회도 한번 갔다 왔어요. 아들이 다니는 교회. 그런데 교회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규모가 크고, 미국에서 하는 한인들이 이렇게 많구나,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장년부도 있고, 이제 청년부 결혼 미혼들을 위한 그런 예배에 간다 그래서 내일은 이제 이제 여기는 지금 토요일 저녁이거든요. 그럼 일요일 날 아들은 교회를 가고, 저랑 남편은 로스알토라는 데가 아주 이렇게 굉장히
부촌이고 그다음에 안전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버 타고 가서 거기 이제 좀 걸어 다니고 쇼핑하고 놀고 남편하고 둘이 데이트 하려고 해요. 내일은 조기. 그리고 좀 떨어져 있어야지. 너무 붙어 있는 것도 힘들고. 근데 그래도 지금 여기 하우스가 좀 큰 편이어가지고 각자 공간에서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그 넷플릭스에 그 히어로는 아니지만인가? 히어로는 아니지만 그게 맞나요? 제목이? 그 미니 시리즈죠. 근데 제가 그거를 보게 된 거는 이소라 씨가, 가수 이소라 씨가 그 요정재영에 나와서 바라봄이라는 그 요정재영이 만든 그 곡을 어떻게 부르게 됐는지 에피소드를 전달하면서 그 드라마를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찾아봤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지루한데 제가 이제 그 댓글에서 본 거는 나의 아저씨 그 영화를, 그 드라마를 좋아한다면 이것 좋아할 것이다. 필적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봤죠. 저녁에 이제 아들 집에 거실에 그 TV랑 연결해가지고 이제 제가 보고 있는데 그게 중반부 갈수록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드라마가. 네, 그리고 중간중간 그 이소라 음악이 나오면서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수작은 역시 계속 알아보는구나. 알아보는구나. 요즘 아이 대학을 한국에서 보낼지 미국으로 보낼지 고민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팁을 드린다면 미국은 유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체류가 중요해요. 얘가 시민권자인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학비 부담은 빼더라도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있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합법적으로. 그래서 저는 무모하게 여러분들이 미국으로 유학 보내는 거는 좀 반대해요. 돈도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결실을 맺지 못하면 인간은 자기가 약간 실패했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 안 보이는 그런 불합리, 안 보이는 그런 피해들이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굉장히 정교해야 된다. 미국 유학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IT라든가 이런 AI죠. AI 로보틱스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이쪽이 워낙 본거지니까 배우는 게 좋죠. 예, 그래서 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근데 그거 아니면 이제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거 굉장히. 근데 물론 단기로 뭐 초등학교 때 1, 2년 정도로 이제 왔다 가는 거는 굉장히 그거는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인생의 점을 찍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우리 아들이 아는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도 어릴 때 이제 부모님이 미국에 이제 거의 이민겨 왔었나 봐요. 근데 그게 어떤 상황에 의해서 다시 돌아는 갔는데 그때 그 기억이 항상 마음속에 나는 언젠가 미국에서 뭘 하겠다라고 했대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딸하고 인터뷰했을 때 우리 딸은 2학년, 3학년을 초등 캐나다에서 있었는데 자기 마음속에 내가 언젠가는 북미권에서 다시 공부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해볼 만해요. 근데 그거 말고 여기 와서 정말 무계획적으로 어떻게 뭐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학부를 들어온다면 이게 굉장히 어렵다. 그거는 잘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SI맘님 반가워요. 잘 지내시죠? 네. 여자라서 고민이긴 한데 미국에서 간호사도 괜찮을까요? 이제 간호 업무 자체가 한국하고 미국하고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데는 기본적으로 뭐 의료보험이라든가 아니면 그 보호자들이 병원에 있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시안 여성인데 미국의 큰 남자를 간호해야 된다라고 정말 아주 심플하게 생각한다면 하드할 것 같아요. 일 자체가. 그걸까지 얘가 감수할 수 있을까? 물론 뭐 직종에 따라 뭐 그다음에 그 과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가 극한까지는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예. 예.
아드님은 영주권 스폰 받으셨어요. 미국 정차 학부 이후에 어려운데 아드님 대단할 것 같아요. 물론 실력이 출중하겠죠. 우리 아들은 학부는 한국에서 했고 대학원을 여기서 했고요. 회사에서 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스폰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체류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딸도 미국에 있잖아요. 근데 그 변호사, 미국 변호사는 또 스템하고 달라요. 다르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와서 보고 하면 현실적으로 한국이 여자들 살기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미국 가서 살 마음이 1도 없거든요. 만일에 너 영주권 줄 테니까 미국에 살래? 그러면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네, 안 살 것 같아요. 저는 한국이 좋아요. 그리고 일단은 뭐 병원 시스템이라든가 먹거리라든가 여하튼 안전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미국에서 제일 힘든 거는 고용이 보장이 안 돼요. 물론 한국도 좀 그렇긴 하지만 레이오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막 이번에 메타에서 2만 명 레이오프 시키잖아요. 그걸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그날로 그냥 나가라. 그 굉장히 고용이 좀 불안정하거든요. 근데 우리 딸이 그렇게 하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물론 걔가 판단한 문제지만 저는 아이가 진짜 왜 우리가 뭐 미국 병에 든다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해봐야죠. 본인이 하고 싶으면. 근데 부모가 주도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한국에서 일단 해보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할 수 있거든요. 예. 요즘에 스폰 받고 취업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제가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쉬운 거 아니다. 엄청 어려운 겁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아들은 운이 좀 좋았어요. H1B도 바로 첫 해 됐고, 네, 그리고 회사에서 또 스폰 해주고, 그거는 또 자기가 하는 일이 되게 중요해야 돼요. 그걸 입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많은 것들, 이제 미국 유학 와서 미국에서 이제 살다 보면 그 동네가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오래 살고 싶은데 법적인 거로 못 산다 그러면 인생이 좀 힘들어질 것 같아요. 제 생각은. SMJJMS님은 아이들 어렸을 때 워킹맘이셨어요. 일, 육아, 가정 다 하기 너무 힘드네요. 다 잘하기가요. 번아웃이 오네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 하다가 결혼을 했고 아이를 가지면서 계속 아이가 유산이 한번 됐고 두 번째도 위험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바로 그날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그게 제가 30살 때예요. 제가 30살 9월에 아이를 낳았으니까. 그리고 전업으로 있다가 제가 41살에 아이들을 데리고 유학 겸 이민을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43살 돌아와서 제가 다시 이제 이 일을 하게 됐고, 실제 일을 데뷔한 거는, 방송으로 데뷔한 건 50이 넘어서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 어릴 때는 전업맘으로 있었죠. 그런데, 전업맘을 하기에는 좀 활동은 좀 많았어요. 예, 이것저것. 제가 뭐 배우고 싶었던 거, 이런 것들 많이 했죠. 워킹맘 힘들죠. 힘든 거 맞아요. 근데, 내가 말해주고 싶은 거는 다 잘하려고 하지 마라.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루에 3개만 확실하게 해라. 그리고 7개는 가족이 나눠서 하는 거다. 네,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워킹맘이 번아웃이 온다는 건 나만을 위한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녁 10시 이후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라. 일주일에 한 번은 반나절이라도 혼자 카페에 가서 차 한잔 마셔라.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남편하고 같이 데이트를 해라. 그래야지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좋은 게 금방 끝나요. 거의 중1 정도면 거의 끝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멋지세요. 대단하십니까? 대단하십니다. 제가 쓴 책이 오늘 엄마가 공부하는 이유라는 책이 있어요. 오늘 엄마가 공부하는 이유. 그 책이 도서관에도 많을 거예요. 그거를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시 일할 수 있고 다시 전문직이 될 수 있다는 걸 과정을 다 써놨거든요. 예, 그거 보시면 되게 도움 될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이 커갈수록 코치님 자녀분들이 엄마인 코치님이 대단하시다고 느낍니다. 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카네기 멜론에 딱 붙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아, 제가 하니까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많이 도전을 했대요. 물론 CMU, 카네기 멜론은 CMU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거기 붙은 사람은 없고요. 다른데. 근데 거기를 다 이렇게 졸업을 못 하더래요. 많이.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얘가 이제 취업을 하고, 지금 여기 한국인이 많은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많지 않아요. 하드웨어 엔지니어나 아니면 PM들이 더 많아요. PM들이. 근데 그것도 이제 자기들이 트라이 해보니까 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다시 아, 이게 힘든 길이었구나 라는 걸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래요. 진짜 힘든 길이에요. 그렇지만 본인이 원하고 본인이 열정이 있으면 행복한 길이기도 하죠. 네, 소수를 위한 거니까. 네, ALGI님 오늘 엄마가 공부하는 이유 꼭 읽어보겠습니다. 그거를 읽고 두 번째 책으로 초등 엄마 관계 특강을 또 읽으세요. 두 개를 같이 읽어보세요. 그럼 여러분 인생이 좀 편해지실 거예요. 마음이 많이. 신지혜님, 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어머 그 책 읽어볼게요. 네, 오늘 엄마가 공부하는 이유, 그 다음에 초등 엄마 관계 특강, 그 다음에 아들 맘들은 명품 아들 뭐죠? 우리 아들에 관련된 책이 있어요. 제가 책 제목 생각이 안 나네요. 명품 아들 만들기인가 모르겠네요. 책 제목을. 그거는 대한민국에서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제가 쭉 썼어요. 그 책도 되게 좋아요. 그 책도 여러분 보세요. 네, 책 도서관에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를 위한 책은 오늘 엄마가 공부하는 이유, 그리고 학부모 관계라든가 관계 문제는 초등엄마 관계 특강. 그 다음에 20세기 엄마가 21세기 이런 거 하여튼 명품 아들 만들기예요. 그 책 찾아보세요. 그 책도 진짜 좋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심지어 뭐 아들들의 군대 문제까지 제가 다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거. 네. 제가 지금 시간을 몰라서 여러분 저한테 시간 한번 알려주세요. 몇 시예요 지금? 제가 시계를 찾죠. 제가 바보네요. 시계를 찾네요. 제가 잊어버렸어요. 네. 40분이래요. 괜찮네요. 제가 시계를 안 차다가 시계를 차고 나서 몇인지를 모르고 이러고 있네요. 네. 초등엄마 관계 특강. 네. 이 책도 여러분에게 많이 도움될 거예요. 네. 이제 선선하게 바람도 불고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저는 방송에 들어왔는데 딱 코치님의 분홍 가디건, 노란 우산 조명, 하늘빛이 눈에 들어와요. 여기 보이죠? 예, 파라솔이 쭉 있고요. 여기는 골프장이에요. 근데 이제 그 진짜 골프장이 아니라 골프 연습장, 야외에서 하는 골프 연습장. 그래서 아들과 남편은 지금 열심히 볼을 차고 있습니다. 저희 소소한 고민은 첫째 C2M 시켜보니 둘째는 초저까지 엄마가 시켜도 좋을 것 같은데 사고력 교구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는가요? 그러니까 사고력은 교구는 손으로 하는 것들은 뭐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여러분이 풀세트 사지 말라 그래요. 그거 돈 너무 아까워요. 그냥 당근에서 사세요. 그리고 사고력 수학은 지필이에요. 이거는 전문가가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7세, 8세, 9세, 뭐 소마나 뭐 CMS 이런데 필즈 이런데 보내시면 됩니다. 11시 38분이군요. 네. 조금만 10분만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 직장에서 근무 중입니다. 육아휴직을 5년 넘게 쓰고 그동안 가정에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 회사 공부 일이 많이 놓쳤어요. 이제 아이들이 고학년이 돼서 저를 둘러보니 회사 위치가 애매해지고 그동안 뭘 했나 싶고. 근데 다 가질 수는 없어요. 그냥 이제 아쉬운 점은 내가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뭐 자격증을 딴다든가 아니면 업무에 관련된 뭔가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거 못했어. 그래서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입사했을 때 그 연도를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리고 근무 연수만 생각을 해요. 근무 연수. 그러면 내가 5년을 육아했었으니까 5년 후배들과 동급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마음 먹으세요. 그리고 열심히 하세요. 왜냐하면 굉장히 길어요. 인생은 길고 거기가 또 충분히 좋은 직장일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마음 내려놔라.
가서 꼰대질 하지 말고 그냥 5년 후배랑 동급생이라 생각하고 그냥 해라. 동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공부하려니 힘드네요. 공부를 많이 하는 회사에서 공부해야죠. 저는 공부는 하라고 해요. 예. 그리고 마음을 비우고 어차피 그 직장에서 그래도 내 몫을 해야 되고 월급 받는 역할은 해야죠. 그러면 저는 공부는 무조건 하는 거다. 이거는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애들이 뭐 공부하는 고민하나요? 무조건 하는 거죠. 닥치고 공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하는 거다. 중이 아들이 사춘기가 와서 공부를 손놨습니다. 기다려야 하나요? 너무 속상해요. 이런 경우 많아요. 대치동도 많고. 제가 이번에 쓴 책에도 이 문제를 좀 다뤘거든요. 그냥 냅둬야 돼요. 그 대신에 냅둬도 집이 편안해야 돼요. 공부를 안 하는데 눈치가 보여. 엄마가 자꾸 짜증을 내 이러면 더 효과가 없고요. 그냥 얘한테 만일에 네가 수학만 할래? 영어만 할래? 아니 영어만 하든가 그냥 아예 영어만. 영화 시컷 보고 영어 책 시컷 보고 아니면 트위터 일주일에 한 번만 쓰는 거 시켜주고 그러고 나서 이거라도 잡고 그냥 기다려 보세요. 그러다 보면 더 길이 나오니까 지금 뭘 할 수는 없다. 근데 눈치 주면 안 된다. SI맘님이 코치님의 캐나다 유학 이야기를 듣고 늘 부럽다고 생각만 하다가 급작스레 저도 미국으로 나와 헬스로 4년차 접어들고 올 5월에 귀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귀임. SI맘님이 일하세요? 주재원인가? 보통 귀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본 워킹맘이에요. 귀임이란 말은 이제 그럴 때 쓰는 말이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동안 해주셨던 말씀들이 여기서 지내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들어가려니 아쉬움 속에 기대도 되고 부담도 있지만 잘 지내보려고요. 항상 감사합니다. 오래 있었다 근데 4년 차를 접어들었으면 그렇죠? 근데 뭐 와서 또 하면 되니까 거기서 행복하게 지내면 여기서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요. 사람이 뭐 위치가 바뀐다고 마음가짐이 바뀌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은데요. 환영해요.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참 두런두런. 남편이 주재원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귀임이란 말을 쓰죠. 주재원 생활 좋죠, 뭐. 네, 좋죠. 이제 주재원들이 이제 뭐 일도 해야 되고 또 아이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여행도 해야 되고 굉장히 바쁘죠. 네. 근데 뭐 좋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네. 원래 주재원들이 급작스럽게 가잖아요. 네, SYUYEON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주, 그 다음에 여기는 산호제라는 그런 이제 되게 큰 도시죠. 이 안에 지역 주민들을 위한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골프 연습장. 제가 한번 배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볼게요. 배경 한번 봅시다. 지금 아까 바람이 불어서요. 이렇게 파라솔이 내려갔고요. 네. 빨간 옷 입은 남자 지나갔어요. 네. 그리고 요렇게 저 안에 그 보이시죠? 저기가 골프 치는 데고요. 네. 그리고 요렇게 보이고 저는 여기 저 부스에서 차 한 잔을 마시고 지금 이렇게 하늘색 진짜 이쁘지 않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이 이 파란색이거든요. 이 딥블루색 너무 예쁘죠. 지난번에 나파밸리 갔을 때 제가 밤하늘에 별을 보고 울었어요. 네,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는 이제 도시에 살고 한국에서 특히 주상복합 사니까 제가 별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좀 시골이고 그리고 이제 그 스프링스가 이제 그 온천이잖아요. 큰 풀에 온천물을 넣었어요. 그래서 물이 뜨끈뜨끈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 튜브가 사각으로 된 침대, 베드 튜브 있죠. 그게 있어서 거기에 둥둥 떠서 하늘을 봤는데 정말 별이 쭉쭉쭉쭉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행복하다. 그래서 아들이 엄마 이번 나파밸리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이거예요. 별 구경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좀 감성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갔다 왔는데 오는 길에 손이 너무너무 부들부들한 거예요. 야, 여기 온천물 맞다. 진짜 물이 좋구나. 예, 되게 좋았어요. 한국은 미세먼지인데 미국 하늘색이 선명하고 예쁘다고. 예. 오리소리겠죠? 네, 오리소리겠죠. 네, 그래서 또 재미있게 잘 지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계속 보시고 행복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유튜브에 계속 영상은 올라가고 있어요. 유튜브에서 제가 아들과 함께한 영상도 있고 제가 한 영상 올린 거 있어요. 라이브 방송이거든요. 그것도 여러분 챙겨보세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